일단 총평을 하기 전에 월목평 고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잘 봤나요? 내가 지금까지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맨 첫 학생 연락이 100점이었어요. 연락이 온 학생들의 분포도를 봤을 때 대체로 좀 잘 봤다 하면 95에서 97, 8 사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니네가 또 이거를 잘못 듣고 이제 쉬웠다는 거구나. 사실 이 정도면 쉬웠다고 봐야 되죠. 너희들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그 쉽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해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서 총평을 좀 간단하게 할 겁니다.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렸던 게 있는데 전문항 분석 좀 해봐라 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었단 말이지. 근데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너희가 대체로 안 합니다. 그냥 틀린 것 빨리 오답해놓고 아 이렇게 했구나 하고 하니까 큰 기대를 하진 않아요. 근데 비문학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니네가 되게 착각을 하는 게 이번 시험은 그냥 시험장에서 답을 고르기에는 정말 쉬웠던 시험이 맞아요. 근데 얘를 이제 막상 좀 분석을 해보고 뚫어보시면 약간 공포가 듭니다. 야,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냈으면 이건 좀 쉽지 않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한 선재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주변에서 쉽다 하는데 본인이 100점을 못 맞거나 하다못해 틀린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더더구나 틀린 개수가 없을 땐 좀 치열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게 맞는 시험지기는 해요. 오늘 그 고민을 조금 끝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총평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시험지의 가장 좋은 특성은 뭐냐면 답 선지의 선명도가 높아요. 특히 어떤 영역에서 그러면 문학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문학이 말도 안 되게 쉬워요. 너희들 중에서 이제 선생님 저는 아니었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미안하지만 그건 네가 잘못한 겁니다. 문학은 이제까지 역대 기출에서 이렇게 쉬웠던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쉬웠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나룻배 이야기를 풀면서 당황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나룻배 이야기가 지문이 안 쉬워요. 근데 막상 문제를 풀러가면 이게 맞아? 근데 니네 이거 잘 들어봐. 나룻배 이야기는 잘 냈어요. 근데 잘못 냈습니다. 뭘 잘못 냈냐면 정답률 말해줄게. 96, 96, 94, 93이거든? 그럼 나 물어볼게. 6평이 혹시 9등급 변별 시험이야? 아니잖아. 니네 중에 지금 틀린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사실 독서는 정답률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는 총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평가를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걸 끝나고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갈 것들을 공부하기 위함인데 적어도 정답률 60, 70%짜리 문제가 한두 개는 있어줘야 변별의 기능을 수행하는 건데 근데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답선지의 선명도가 상당히 높아서 니네가 시험 딱 끝날 때는 체감상 잘 본 느낌이 들 거고 사실은 시간이 모자라기도 쉽지는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총평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뭘 할 수밖에 없냐면 가스라이팅을 해야 돼.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예, 봐봐. 이런 시험이 뜨면 뭐라고 할 거냐면 올해 수능이 이렇진 않을 겁니다. 올해 수능은 이거보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론들이 나오죠. 작년에도 6월이 쉬웠거든요. 6월이 물이었어요. 근데 6월에 작년 6월은 좀 다릅니다. 지금이랑 되게 잘 냈어요. 근데 다만 물이었어요. 근데 작년 9월이 약불이었단 말이에요. 물, 약불, 불. 근데 이번엔 더물이잖아. 더물, 중불, 개불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막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런 논리를 싫어합니다. 나 물어볼게요. 올해 수능은 이거보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몰라요. 그걸 왜 장담하시죠? 어려울 가능성이 올라갔다는 것 뿐이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니네 보세요. 컷을 보세요. 변별이 됐잖아요. 어쨌든. 내가 하나 신기한 거 말해줄까요? 이거 니네 혹시 오늘 공부한 성지처럼 봐봐. 내 유튜브에 쇼츠에 있잖아. 천천히 해 그게 제일 빨라 이거 있죠. 이 영상에 보면 일주일 전에 어떤 애가 댓글로 육모 너무 쉬웠음. 언매 기준 1컷 95, 89 정도 예상. 이게 일주일 전 댓글이 있다니까? 이게 지금 성지순례처럼 애들이 댓글을 달고 있어요, 여기다가. 어떤 애가 일주일 전에 그래서 이거 가자마자 뭐 미래의 소음? 이랬어. 갑자기 그다음부터 혼자 대관죄 목록 쓰시나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2일 전에 성지. 뭐지? 진짜 수정도 없는데? 뭐지? 지금 제 구독자 중에 예언자가 있습니다. 근데 니네 지금 내가 이거 쓰자마자 또 내 귀에 들리는 거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한테 계속 연락주세요. 컷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이런 얘기 올라가는데 의미 없어요. 수능 빼고 등급컷 의미 없어요. 등급컷은 언제 의미가 있냐면 성적표 받을 때 하루 그냥 기분 좋고 안 좋고 그걸 딱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제 컷은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점수가 중요해요. 수능이 아니면 원점수가 중요하다고. 됐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내가 오늘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시험지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 혹시 이런 말 들어봤냐? 마른 오징어도 짜면 즙이 나온다. 오는 즙을 짜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얻어갈 게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야. 답선지의 선명도가 높아서 이번에는 니네가 원점수가 다 올랐어. 특히 이제 N수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이 61점이었대. 근데 올해 6평에 97점 받았대. 다 선생님 덕이래. 감사하대. 그 말 딱 듣자마자 내가 든 생각은 뭐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나는 요즘 이제 인지 부조가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원래 되게 세게 수업을 하는데 올해 조금 착해졌어요. 제가 많이 유해졌단 말이에요. 물론 너희들이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들었을 때는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들은 힘드니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약간 그 반대급부. 근데 뭐 어쩌라고. 이게 이제 내 머릿속에 공존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나한테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이에요 해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카톡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야 네가 잘하는 거다 라고 제가 보냈거든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게 지금 네 실력은 아닐 텐데. 아니 왜냐면 그런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답선지가 선명도가 쉬우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너희들한테 얘기할 수 없냐면 잘 들어봐. 올해 수능이 여러분들 무조건 이거보다 어려울 거다는 아니에요. 물론 어려울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정확히 말할게. 가정을 한번 합시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다만 내가 니네한테 얘기하는 건 만약에 답선지의 선명도가 이거보다 조금만 낮다면 과연 니네가 답을 잘 고를 수 있었을까? 그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이 시험지는 어떨 때 의미가 생기냐면 그냥 지문 문제 퉁퉁이 아니라 선지를 전부 다 따져봐요. 34문제죠. 선지가 5개면 170개의 선지죠. 그걸 OX를 다 따져서 단 한 개의 세모도 있으면 그 세모가 위험인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보면 아 내가 여기에서 이게 좀 부족했구나 얻어갈 게 있구나 이게 여기서 갈려요. 내가 이번 시험만큼은 너희들한테 전문항을 분석해보라고 했던 이유가 선지를 따지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답이 이게 선명하니까 골랐는데 오 얘는 내가 설명이 안 되네? 얘는 조금 해결이 안 돼. 거기서 니네가 오히려 얻어갈 게 생길 수 있는 시험지예요. 개인적으로는 혹시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특히 문학은 오답 선지를 한번 다 뒤져보면서 얘가 설명이 되나? 얘가 판단이 되나? 이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영역별로 얘기할게요. 독서는요. 잘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손 한번 들어봐. 나 독서 다 맞았다. 있죠? 잘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선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독서는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지문과 문제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 이러면 무조건 지문. 이번에는 여러분들 지문이 좀 신박하면서 되게 잘 쓴 것들이 있거든요. 주요 문제 체크해드릴 때가 표시 한번 해봐. 니네 틀린 거랑 비교 좀 해보세요. 일단 가나 지문부터 갑니다. 6번하고 8번입니다. 니네가 되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마냥 쉽지 않았어요. 6번하고 8번은요.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1컷이 95죠. 2개 틀리면 컷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어쨌든 간에 방어를 해야 되는데 6번하고 8번 중에서 아마 둘 중에 하나 틀린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잘못 고치면 틀릴 수 있을 여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개인적으로 이 세 지문에서 가장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 사회 지문입니다. 난 개인적으로 이 지문을 한번 니네가 제발 사후적으로 뚫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처음에 풀 때는요. 솔직히 평상시에 평가원이 쓰는 지문하고 좀 다르다? 약간 되게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정보 비대칭에 대한 정보의 개입인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내용이 중심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부터는 갑자기 중심축이 조금 바뀌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뭐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읽히니까 풀었죠. 근데 끝나고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약간 이랬습니다. 와, 확실히 교수님이 다르네. 감히 내가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되게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약간 AI가 쓰고 교수님이 만졌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막상 끝나고 좀 보니까는 이건 되게 잘 썼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요 문제는 12번이랑 13번이에요. 확인할 여지가 있어요. 그 다음 과학 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울방울. 얘는요 시험장에서 읽을 때는 니네 입장에서는 약간 산발적인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 뭐가 나오니까. 근데 사실은 첫 번째 문단에서 라플라스식 나오죠. 그 다음 페포 나올 거고 그 다음 기포 나올 거고 잉크젯 프린터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나올 때마다 얘를 다 지배하는 게 뭐예요? 그 라플라스의 식이죠. 쉽게 말하면 관계죠.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가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얘 반비례한다 반지름에. 이걸 가지고 가는 건데 아마 페포는 그냥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지 연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근데 다만 페포를 그렇게 써준 이유는 얘가 EBS 연계거든. 그러니까 그만큼만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포가 이동하는 건 이거 반지름이구나 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야 돼 사실은.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15번이죠. 사실 15번의 1번 선지 같은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라플라스의 식이 지배하는 지문인데 네 번째 문단에 잉크젯 프린터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방울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프린터기면 잘 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오내 고르기 아무튼 그런 수가 나오죠. 여러분들 거길로 살짝 이제 중심 이동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요 문제 5개 중에 니네가 몇 개를 틀렸나를 생각해보는 건 꽤 의미가 있는 일이고 이걸 막상 따져보면 와 답선지가 조금 선명하지 않았으면 야 이거는 좀 문제 내지는 사고가 났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게 5개.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문학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은 선지요. 얘를 보셔야 돼요. 선지를 봐야 되는 이유가 85개의 선지에서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를 규명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문학 시험이 그래도 조금 수월했던 건 선지에 반복적인 논리가 계속 나옵니다.
니네 이번 선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뭔지 알아요? 인과예요. 이유, 결과, 원인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들 중에 문학을 지금 여기서 하나라도 틀린 놈들은 다 똑같습니다. 뭉개면 뭉개져. 이때 뭉갠다는 건 아예 뭉갠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다 말아요. 따지다가 말아요. 인과, 목적 이런 것들은요. 분명히 세밀하게 따져줘야 되죠. 근데 그걸 따지다가 적당히 문질러요. 에이 맞겠지. 이래버리면 틀립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험은 문학을 틀렸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손 들어봐. 문학 다 맞다 손. 솔직히 말하면 이거보다는 조금 많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딱 한 집단만 조금 때릴 거거든요. 그냥 미리 깎아?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있을래? 미안합니다. 제 수강생 중에 22번 틀린 놈은 없을 거라고 정말 믿을게요. 내 수강생 중에 22번 틀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맞죠? 그거 내 수강생 아니야. 특히 잘 들어. 3번에 애상적 분위기 찍고 틀린 사람은 진짜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내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니네한테 이렇게 세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학은 진짜 틀릴 게 없는데 그럼 보세요. 주요 문항을 뽑아라 하면은 잘낸 문제를 쓸 거야. 잘낸 문제. 선생님 어려운 문제를 보통 쓰시지 않나요? 하면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잘낸 문제를 쓸게요. 나룻비 이야기는 19번하고 20번입니다. 그 다음 그나마 22번, 25번, 27번. 근데 내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24번을 틀렸다. 이것도 반성해야 돼요. 그 다음 홍길동전 좀 너무했죠? 솔직히 홍길동전은 지문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니네가 아는 길동이랑 충돌하죠. 길동이 어때요? 걔 양아치 아니야? 갑자기 절 가가지고 스님들 꺼놓고 재산 털어가고 맞지? 근데 심지어 중략이 율도국 털 때는요 멀쩡하게 잘 운영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야 율도국 나 줘.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뒤든지. 약간 거의 이런 거잖아. 그래서 니네가 읽으면서 길동이 왜 이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니네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문학을 좀 읽을 줄 알면 사실 길동이가 이 절 털만 하죠. 어떤 절이에요? 니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상하잖아. 절에 재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쌀밥을 차려서 파티 열자 했더니 스님들이 쌀밥 지어가지고 파티 열어주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부패한 절이야. 근데 너희들이 그 지문을 읽으면서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나마 의미 있는 문제가 29번? 이거 틀려도 반성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얘네 그 만전춘별사. 나와봐. 선생님 고전시가 9개 정해준 것 중에 만전춘별사 없었는데요 라고 저한테 탓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건 만전춘별사를 예상하면 더 이상한 거예요. 저는 좀 당황스러운 게 9월 때 대체 뭘 내려고 지금 이걸 까나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만 작품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는 참 내가 기특한 게 살뜰히 뭉개시더라고.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번 34번이요. 제가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엄매 손 들어봐. 내려봐야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엄매는 지금. 왜냐면 내가 화작으로 가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이번 6월 목표가 왔는데 엄매를 다 맞아버린 거야. 왜냐면 일단 첫 번째 니네 이번 시험부터 매체 틀린 놈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매체 평균 정답률이 94%입니다. 이번만큼 매체가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체는 안 되고 문법도 사실은 여러분들 지문 문제는 내가 항상 독서라고 했으니까 독서 풀듯이 풀면 되고 사실 틀릴 문제가 37번 하나뿐인데 원래는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이번 6평 보고 나서 엄매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화작으로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다 맞아버려서 헷갈리는 중에 옆에 친구가 화작이라서 야 화작 딱 가려고 했더니 이는 화가 나 있어. 왜냐면 화작은 어려웠거든. 다른 거 말고 딱 하나 45번이 어려웠거든. 그래서 아마 화작 45번 틀린 사람 많을 거예요. 화작 45가 정답률이 34%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걸 틀려버리면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제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겠다.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언매에서 문법 5개 중에 문법을 2개 이상 틀렸다. 고민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화작은 이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작하는 애들은 이 45번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건 엄매 애들도 봐도 괜찮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화작은요. 선지의 단어 하나가 잘못돼서 아예 말이 달라지는 게 너무 많아요. 45번에 4번 선지죠. 편성 증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문을 돌아보면 동일 편성 기준으로 좌석수도 많아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일 편성수의 좌석수가 많아진 거랑 편성이 증가한 건 기차 대수가 늘어난 거죠. 이렇게 아예 말이 다른 말인데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애들이 시험 때 얘 때문에 말려. 그러면 차라리 그냥 틀리기만 하면 괜찮은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요. 답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화작이 말린 애들이 좀 있었다. 그거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